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를 연결하는 R&D랩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기술주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배터리 기업 3곳을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바로 코스모 신소재, LNF,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들 기업은 2025년 들어 전기차 시장 확대, 고용량 배터리 수요 증가, 소재 국산화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각기 다른 전략으로 기술과 실적, 그리고 주가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모 신소재는 차세대 하이니켈 양극재용 알루미늄 도포 기술을 통해 전력 밀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LNF는 글로벌 전기차 메이커와의 장기 공급 계약 확대와 미국 IRA 수혜 기대감이 주가를 이끌고 있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동박 사업 중심으로 베트남 공장 증설과 유럽 진출 로드맵이 구체화되며 신규 수요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들이 2025년 시장에서 어떤 기술적 차별성과 투자 매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 전략까지 세우실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술주의 다음 기회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R&D랩에서 초소형 IoT 기기를 겨냥한 MLCB 전지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선두 기업들과의 비교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CATL 등 선두 기업들은 전기차 중심의 고용량 니켈 기반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MLCB 기술은 초소형 IoT 기기용으로 소형화와 고전압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차세대 IoT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 특화된 기술이죠. 차별 기술로는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과의 계면 안정성이 돋보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 안정성 문제를 개선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해외 선두기업 주식 상황도 중요하죠. CATL은 전기차 시장 성장 덕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파나소닉 역시 테슬라와 협력하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에 비해 MLCB 기술은 아직 초기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리튬 2차 전지 시장이 연 27% 성장 중인 가운데 초소형 배터리 기술은 IoT 시대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 사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산화물계 MLCB용 고용량 고전압, 양극 활물질 및 방막 집전체 기술은 기존의 국내외 선두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과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 선두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전기차 및 ESS용 대형 리튬이온 전지를 중심으로 한 고용량 배터리 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은 NCM 또는 NCA계 양극재를 기반으로 한 고에너지 밀도 소재의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기술은 주로 유기 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온 전지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소형 IoT 기기용 MLCB 전지와 같은 초소형 고정밀 에너지 소자에는 직접 적용이 어려운 구조적, 전기화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두기업인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 그리고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는 고체 전해질 기반 전고체 전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파나소닉은 하이니켈 계열 양극재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접목한 중대형 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역시 소형 IoT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에서 요구되는 고정밀 인쇄성 및 방막 집전체 기술에서는 기술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세부 조성 제어, 입도 제어 및 표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과의 계면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단결정 기반 양극 활물질과 고도화된 집전체 페이스트 개발을 통해 동시 소결에 적합한 구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이금속 그레이디언트 형성, 하이 엔트러피 전략, 지로 스트레인 구조 등 첨단 소재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고전압에서도 열화가 억제되는 안정된 전기화학적 특성을 확보하는 점은 기존 선두기업과의 명확한 차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소형 IoT 및 웨어러블 기기에 최적화된 초소형 MLCB 전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용처에 적합한 방막 집전체 기술 및 초정밀 인쇄 공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량 전지를 대형 플랫폼에 집중하는 기존 국내외 선두기업들과는 명확히 기술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은 소형 IoT 기기 및 웨어러블 전자기기를 위한 차세대 산화물계 전고체 전지에 최적화된 양극 활물질 및 집전체 기술로서 기존 국내외 선두기업의 기술과 비교해 볼 때 소재 설계의 정밀성, 계면, 안정성, 소형화 대응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며, 이는 향후 차세대 전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원천 기술로서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선두기업의 주식 동향은 해당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산화물계 MLCB용 양극 활물질 및 집전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적 차별성과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먼저 중국의 CATL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주가는 고체 전지 및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확장 전략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CATL은 대형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첨단 셀 투팩 기술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결합한 전고체 전지 시제품을 발표하며 시장 주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형 IoT 기기용 초소형 MLCB 전지 분야에서는 아직 뚜렷한 기술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산화물계 양극 활물질 및 방막 집전체 기술의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역시 테슬라와의 협업을 통해 NCA 계열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를 공급하며 주가 상승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파나소닉은 2023에서 2024년 사이에 고체 전해질 기반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를 선언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주로 전기차용 중대형 셀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IoT 및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초소형 전지에 대한 기술 및 제품 포트폴리오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본 과제에서는 단결정 구조, 지로, 스트레인 구조를 포함한 고체 전해질과의 계면 안정성 강화 기술을 통해 소형 전지의 수명 및 안정성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는 고체 전해질 기반 리튬 메탈 전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기술 성장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고점 대비 조정 이후 2025년 이후에 소형 고체 전지용 시제품 개발에 대한 소식과 함께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은 리튬 메탈 전극과 세라믹 고체 전해질을 중심으로 한 대형 전지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MLCB 구조에서 요구되는 고전압 고용량 양극 활물질과 방막 집전체 개발이라는 본 연구의 방향성과는 직접적인 기술 교집합이 적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요약하자면 해외 선두 배터리 기업들의 주식 동향은 고체 전지 기술의 진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의 기술 포트폴리오는 대체로 전기차 등 중대형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고전도성 탄소 계열 표면 처리 기술, 단결정 상전이 촉진 기술, 그리고 하이 엔트러피 기반의 지로 스트레인 양극 활물질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초소형 MLCB 전지용으로 특화된 산화물계 양극 활물질 및 집전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외 대학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기반의 차세대 2차 전지, 특히 초소형 MLCB 전지 기술과 관련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본 과제에서 개발 중인 고용량 고전압, 양극 활물질 및 방막 집전체 기술과 직접적인 기술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카이스트 등에서 활발한 고체 전해질 및 전극 소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에서는 니켈 함량이 높은 양극재에서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면 처리 및 그레이디언트 구조 형성 기술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전이금속 그레이디언트 형성 기술 및 지로, 스트레인 양극재 개발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포스텍에서는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활물질 간 계면 반응 억제를 위한 방막 코팅 기술 및 복합체 구성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는 본 연구에서 수행 중인 페로브스카이트, 가넷, 스피넬계 이중 표면 처리 기술과 유사한 기술적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고체 전해질 활물질 계면의 소결성 및 전기화학적 접촉 저항 감소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본 과제의 고체 전해질과 양극 활물질 입자 크기 조절을 통한 전기화학 특성 최적화 기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연구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미국의 MIT는 단결정 양극재 개발과 이를 위한 상전이 촉진 기술, 입자간 응집 억제 설계 등에 관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니켈 리치 구조의 단결정화 기술을 이용한 안정성 향상 방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본 연구의 상전이 단결정 합성 공법 및 지로, 스트레인 구조 개발과 깊은 기술적 연계를 갖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및 ETH 추리인은 고체 전해질과의 계면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표면 처리 및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1D 및 2D 탄소 기반 표면 처리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고전도성 탄소계 나노구조체를 기반으로 한 표면 계질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전압에서도 열화가 억제되는 계면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도쿄대학교에서는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고전압 양극 활물질의
동시 소결 조건 및 공정 안정화에 대한 실험 기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본 과제의 양극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 간의 공소결 공정 적합성 확인 및 계면 최적화 연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기술적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대학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방향의 고체 전지용 양극 활물질과 집전체 소재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기술적 시도를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그레이디언트 구조, 이중 표면 처리, 단결정 구조화, 고도 분산형 페이스트 개발 등은 본 연구의 핵심 기술들과 명확히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가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학계의 기술 트렌드와 정합성이 높으며 동시에 소형 IoT 기기 및 웨어러블 전자기기용 전지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글로벌 전지 시장은 전기차, ESS, 스마트 디바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한 확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전지 기술이 핵심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IoT 기기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에너지 밀도와 고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MLCB 전지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산화물계 MLCB용 고용량 고전압 양극 활물질 및 동시소결형 방막 집전체 기술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가능성을 지닌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기차 및 대형 전지 중심의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해외 기업들은 대부분 유기 전해질 기반의 NCM, NCA 계열 양극재 및 대형 셀 구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소형 디바이스에 적합한 고전압, 고용량, 고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소재 및 공정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전극 전해질 계면 안정성 확보와 같은 핵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기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이금속의 조성 그레이디언트를 통한 구조 안정화 기술, 충방전 반복에도 용적 변화가 없는 지로 스트레인 양극 활물질 설계, 상전이 단결정 합성 기술을 통한 입자 응집, 억제 및 성능 균일화, 그리고 고전도성 원디 및 2D 탄속의 표면 처리를 통한 계면, 저항 최소화 기술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가넷, 스피넬, 페로브스카이트 계열의 이중 표면 처리 기술을 통해 고체 전해질과의 계면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고분산성 및 접착성을 갖춘 집전체 페이스트를 통해 동시 소결이 가능한 집전체 구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기존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특히 초소형 고체 전지 분야에서 현저한 기술 우위를 나타내며 향후 소형 IoT 기기 및 웨어러블 전자기기에 적용 가능한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소형 고성능 전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보하게 될 핵심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와 시장 선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동시에 초소형 전지의 고성능화를 위한 기술 개발은 국내 전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화물계 MLCB용 양극 활물질 및 집전체 기술은 소형화 고성능 고신뢰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글로벌 전지 시장의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전고체 전지 시장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전략적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글로벌 전지 기업들의 주가 전망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력과 시장 대응 전략에 따라 다양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산화물계 MLCB용 고용량 고전압 양극 활물질 및 동시소결형 방막 집전체 기술은 차세대 전고체 전지 기술 중에서도 초소형 소자에 특화된 응용 분야에 해당되며 이러한 특수 시장을 기준으로 주가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기술 상용화 가능성과 산업적 파급 효과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대표적인 전지 기업인 CATL은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 확고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적과 기술력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바 있습니다. 특히 고체 전해질 기반의 전고체 전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12개월 내에 CATL의 주가가 약 60%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들어 전기차 시장의 단기 성장률 둔화 및 가격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CATL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이는 대형 셀 위주의 기술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초소형 MLCB 전지용 양극 활물질 및 집전체 기술은 이와 같은 틈새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 기술로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파나소닉은 테슬라와의 협력을 통해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주요 배터리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고체 전지 기술에도 활발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 격화 및 유럽 중국 기업들의 급부상으로 인해 주가는 다소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파나소닉의 주가는 약 10.9달러 수준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소폭 상승 여력이 존재하나 고부가가치 초소형 전지 시장에 대한 명확한 기술 진입이 부족하다는 점이 향후 주가 상승의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추구하는 고안정성 및 고전압 특성을 갖춘 초소형 양극 활물질 및 집전체 기술은 시장에서 기술적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는 고체전해질 기반 리튬 메탈 전지 개발 기업으로 장기적인 기술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동안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8달러 내외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용화 여부 및 대형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 진전 여부에 따라 향후 등락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중대형 셀을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소형 IoT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본 연구에서 추진 중인 단결정 구조 양극 활물질, 고도화된 페이스트 공정, 고체전해질과의 계면 안정화 기술 등은 이러한 소형 전지 시장에서의 기술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주요 전지 기업들의 주가 동향은 각각의 기술 역량과 시장 타깃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초소형 고전압 전지 시장은 아직 기술 성숙도가 낮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초기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들은 이러한 초기 시장에서의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기술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진입 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련 기업들의 시장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양극재 시장의 핵심 기업 LNF 2024년의 사업 성과와 2025년의 사업 계획,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고전압용 미드니켈 양극재라는 기술 키워드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4년 LNF의 사업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LNF는 올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분야에서 매출 4조 원 이상을 달성하며 국내외 고객사 확대와 기술 포트폴리오 강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미드니켈 기반 양극재를 통해 고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하며 고니켈 중심의 기존 제품군과 LFP 시장 사이의 틈새를 정조준한 전략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LNF는 단결정 전구체를 활용한 고전압 양극재를 개발하며 방전 용량 200mAh/g 이상, 고전압 4.45V에서도 92% 이상의 용량 유지율, 그리고 0.2C 대비 1.0C 출력밀도 88% 이상이라는 기술적 성과를 확보했습니다. 이 성능은 중국산 LFP 대비 수명과 출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전기차와 ESS용 배터리 시장의 교차점을 겨냥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LNF의 사업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LNF는 2025년을 미드니켈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고전압 안정성 코팅 소재와 입자 성장 제어 기술을 고도화하여 월 10톤 이상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양산 연계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의 고객사와 IRA, 대응용 공급망을 구축해 북미 현지 공급 확대와 신규 고객사 유치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양극재 전극 최적화, 풀셀 평가 플랫폼 개발, 고전압 벌크 안정화 등 전방위적 개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ESS 시장과 개인 모빌리티 시장에 맞춘 저가격 및 고안전성 배터리 개발은 LFP와의 가격 경쟁에서 새로운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왜 하필 LNF가 미드니켈 기술에 주목하는 걸까? 바로 고니켈 대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LFP 대비 출력과 수명에서 우수한 균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재에서의 니켈 함량을 낮추고 코발트는 5% 이하로 최소화하면서도 고전압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 소재는 아직까지 상용화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LNF는 이 기술을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서울대 등에서 고전압 단결정 양극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해외에서도 MIT, 스탠퍼드 등 주요 대학에서 고전압 안정성 계면 제어 및 나노구조 제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NF는 이들과 유사한 방향의 기술을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LNF는 2024년에 기술적 완성과 매출 성장을 동시에 이룬 한 해였고 2025년에는 고전압 및 저가격 미드니켈 양극재의 본격 양산과 글로벌 확장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소재 변화가 아닌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산업 전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LNF는 단기적 테마주가 아닌 장기, 기술 경쟁력을 갖춘 실적 성장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LNF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그 중에서도 미드니켈 기반 고전압 양극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성능, 가격, 안정성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먼저 양극재라는 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전해질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양극재는 리튬이온이 저장되는 자리, 즉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양극재의 성능이 좋아야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전기차가 더 오래 달릴 수 있죠. LNF는 지금 미드니켈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드니켈이란 니켈의 함량이 60에서 70% 정도 되는 중간 단계 양극재를 말해요. 니켈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원소입니다. 하지만 니켈 비중이 너무 높으면 열 안정성이 떨어져서 폭발 위험이 커지고 가격도 비싸지죠. 그래서 LNF는 니켈은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코발트는 5% 이하로 낮추는, 즉 고용량이면서도 저가격, 저위험의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이런 기술을 고전압 적용 미드니켈 양극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왜 중요한 걸까요? 현재 세계 시장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이건 저렴하고 안전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짧아요. 두 번째는 고니켈 양극재입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SK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고온에서의 안정성 문제가 있고 코발트 사용량도 많아 비용이 높습니다. LNF는 이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기술에 집중합니다. 미드니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중간이죠. 성능도 충분히 좋고 가격도 낮출 수 있으며 고전압에서도 안정적인 기술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LNF의 핵심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 한 달에 10톤 이상 생산 가능한 공정기술, 즉 상업화 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단결정 구조의 양극재를 합성해서 안정성과 수명을 높이고 4.45V 이상의 고전압에서도 200mAh/g 이상의 방전 용량을 구현하며 50회 충방전 후에도 92% 이상 용량을 유지하는 기술이 목표입니다. 이는 현재 LG에너지솔루션, SK온이 개발 중인 하이니켈 기반 NCM, NCA 기술보다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에서 강점을 보이는 방향이죠. LNF의 이러한 기술은 향후 전기차뿐 아니라 ESS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해외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CATL입니다. CATL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이며 리튬 인산철 기반 저가 배터리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3에서 2024년 주가를 보면 가격 경쟁력으로 성장세를 보이다가 미국 IRA 법안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제동이 걸리며 주가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의 파나소닉입니다. 테슬라와 협업해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를 생산하며 고니켈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고체 전지로의 전환 가능성에 기대가 모이며 주가도 반등세입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 현대차,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니켈 80% 이상 고니켈 기술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2024년 이후 IRA 법안 수혜로 인해 북미 공장 가동 기대감이 커지고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고성능, 고전압, 고안정성 기술 확보가 향후 3에서 5년 주가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입니다. LNF가 개발 중인 고전압 미드니켈 기술도 이러한 흐름에 부합합니다. 이번에는 연구기관, 특히 국내외 대학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등이 단결정 양극재 및 고전압 소재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구체 합성과 입자 크기 제어, 그리고 전극 내 미세균열 방지 기술은 실용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결정 양극재는 입자 하나하나가 통으로 만들어진 결정 구조인데요. 이는 충방전 중에 생기는 균열을 막고 수명을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해외에서는 MIT, 스탠퍼드, 도쿄대 등이 고전압 대응 전해질 계면 안정화 기술, 고에너지 밀도화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중입니다. LNF의 기술도 이들과 연계되어 고전압에서의 구조 안정성, 고속 충전 시 입자 파손 방지, 출력 밀도 88% 이상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와 연동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드니켈 양극재 기술은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질까요? 첫째, LFP 대비 에너지 밀도 우위를 가집니다. 둘째, 고니켈 대비 열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습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는 전기버스, 전동 킥보드, ESS 시장에서 LNF의 미드니켈 양극재는 국산 대체재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용 모빌리티와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는 고에너지 밀도보다 가격과 안전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LNF가 개발하는 고전압, 장수명, 저가격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입니다. LNF는 2023년 고성장 이후 조정을 받으며 2024년 주가가 다소 하락했지만 미국 IRA 대응 수혜, 테슬라 납품 재개 기대감, 고전압 양극재 개발 성공 등이 향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제가 2028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상업화 가능한 한 달 10톤 수준의 양산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매출 성장과 기술 리딩 기업으로의 전환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및 중국산 배터리 가격 압박이 변수지만 기술 상용화와 고객사 확보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는 꾸준한 주가 우상향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으로 LNF의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술 비교부터 주가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R&D랩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반도체 기판용 초극박 기술의 핵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선두기업과의 기술 비교하면 국내 기업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반도체 기판 기술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초극박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기술과 고내열 박리층 도금 기술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해외 기업으로는 일본의 미쓰비시 머티리얼즈와 대만의 이노룩스가 있으며 이들은 고내 열성과 전송 손실 감소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세부 초극박 기술에서는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 차별 기술 분석하면 이 기술의 핵심 차별점은 240도에서 20cm 이하의 고내열 박리층 도금 공정과 저조도 구현을 통한 밀착력 향상입니다. 또한 맥스 레이어 두께 조절 기술은 전송 손실을 줄여 전기 신호 특성을 최적화합니다. 셋째, 해외 선두기업의 주식 상황을 분석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미쓰비시 머티리얼즈는 전자 소재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며 이노룩스는 기술 확대로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차별화된 초극박 기술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알아보면 전자기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초극박 동박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폭화와 고속전의 도금 기술은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는 주식 투자자에게 기술적 우위와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초극박 동박 및 반도체 패키징 기판 분야에서 국내외 선두기업들은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SK넥실리스,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퓨얼셀 계열의 전자소재 기업들이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SK넥실리스는 4.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동박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용 고신뢰성 동박을 대량 양산하고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또한 4.5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초극박 동박을 양산하고 있으며 동박의 기계적 강도와 정밀 표면 처리 기술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께서 연구 중이신 고내열 박리층 도금 기술과 240도에서 20cm의 박리 강도 제어 기술, 그리고 맨면 기준 RG 0.8 마이크로미터 이하, PS 0.6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표면조도 구현 기술 등은 국내 기업들의 기존 기술 수준보다 한층 향상된 수치로 기술 차별성이 뚜렷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경우 일본의 미쓰이 금속 광업과 JX 니판 마이닝 앤드 메털즈가 가장 대표적인 기술 리더입니다. 미쓰이 금속은 마이크로 신이라는 이름으로 2에서 5 마이크로미터의 극박 동박을 양산하고 있으며 미세 패턴 회로 형성 공정에 적합한 특수 표면 처리 기술을 함께 제공합니다. JX 니판은 마이크로 신인 공정을 통해 3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동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 내 BGA, FC BGA 기판용 동박의 상당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해외 기업은 캐리어 부착 및 박리 공정에서 240도 이상의 내열성을 가지면서도 20g/cm 이하 수준의 정밀 박리 강도를 구현한 사례는 아직 공개된 바 없으며 특히 COE 레이저 가공성 향상을 위한 복합 흡수층 기술이나 도금액 유동 균일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공정 제어 기술 등은 국내 기술이 더 앞서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규약께서 개발 중인 기술은 반도체 고집적 회로 패키징에서 요구되는 초극박, 고내열, 정밀 표면 처리, 고속 생산성 등 다양한 요소 기술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어 국내외 선두 기업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극박 동박 및 반도체 기판 소재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첨단 전자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 기업인 미쓰이 금속 광업은 도쿄증권 거래소 일부에 상장되어 있으며 자회사인 미쓰이 금속 엔지니어링을 통해 초극박 동박과 고기능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전기차 및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본의 핵심 기업인 JX 니판 마이닝 앤드 메털즈는 현재 모기업인 ENEOS 홀딩즈의 자회사로 비상장 상태이지만 최근 IPO 가능성과 자산 재편 이슈로 인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JX는 일본 내 FC BGA 및 고집적 반도체 패키징 기판의 필수적인 초극박 동박 공급 점유율이 매우 높아 상장 시 높은 프리미엄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만의 챙천그룹은 고기능성 화학 소재 및 동박 기초 소재를 생산하며 TPEX에 상장되어 있고 미국의 라저즈 코퍼레이션은 고주파 및 고열 소재 기업으로서 고속 신호용 기판 수요 증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있으나 기술 수요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고부가 소재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함께 5G 통신,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군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요 기반 확대에 성공한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초극박 동박 및 반도체 패키징 기판 기술은 최근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POSTCH 등 주요 이공계 중심 대학들을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와 화학생물공학부에서는 고내열 박리층의 계면, 열화 메커니즘 분석과 박리력 향상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이스트에서는 초극박 동박의 결정립 제어 및 전기화학적 표면 처리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포스텍에서는 레이저 가공 특성 개선을 위한 금속 고분자 복합 흡수층 연구와 함께 극저조도 기반의 고신호 무결성 구조 설계에 대한 다학제 융합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산업체와의 긴밀한 산학 협력을 통해 실용화 가능성까지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초극박 구현과 고속 전해도금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국제 저널을 통해 발표되는 등 기술 수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미국의 MIT, UC 버클리, 스탠퍼드와 같은 상위권 공과대학에서 고주파 회로용 저손실 회로 기판 개발과 난 애칭 애드히전 기술, 표면 계면 에너지 제어를 통한 접착 신뢰성 향상에 대한 심층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MIT 재료공학부에서는 금속계 초방막 필름의 기계적 안정성 향상 및 층간 접합 신뢰성 확보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활발하며 고속 신호 전송을 위한 소재 설계와 공정 기술 간의 인터페이스 제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도쿄대학교, 오사카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초극박 금속 소재와 표면 처리 기술의 강점을 가진 대학들로 극박 동박의 결정립 방향 제어, 특수 산화 방지 처리, 그리고 진공 및 불활성 분위기 하에서의 도금 공정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대학에서는 산업체와 연계된 실용기술 중심의 연구뿐 아니라 기초 물성 분석 및 신개념 소재, 구조 설계 등 초극박 소재의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다층적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극박 동박 및 반도체 패키징 기판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 초극박 동박 시장 규모는 약 25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며 향후 2032년까지는 약 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8% 이상으로 고기능성, 전자소재 시장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성장의 주요 원인은 오지통신,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고속 데이터 전송 장치 등의 첨단 산업에서 초극박 동박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고집적화가 심화되면서 미세 회로 형성을 위한 1마이크로미터 이하급 동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양산성, 재현성, 고열 신뢰성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이 주요 공급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은 기술력 중심, 한국은 공정 융합 기술 및 대량 생산 능력 중심, 대만은 가격 경쟁력, 중국은 국산화 기반 확산이라는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의 미쓰이 금속광업, 한국의 SK넥실리스,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대만의 챙천그룹의 글로벌 탑50 소재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고내열 박리층 기술, 특수 표면 처리 기술, 그리고 레이저 가공성 향상 기술 등을 차별화 요소로 갖춘 신흥 강자들이 등장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 강화와 생산 공정의 탄소 배출 최소화 요구가 커지면서 친환경 공정 기술을 확보한 기업일수록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우선적인 선택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초국박 동박 및 반도체 기판 시장은 기술 완성도, 생산성, 환경 적합성이라는 세 가지 경쟁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들 요소를 복합적으로 충족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국박 동박 및 반도체 기판 소재 기술은 향후 전방 산업의 성장과 함께 매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고집적화, 전기차 배터리의 고에너지화, 그리고 5G, 6G 통신 장비의 고속화 요구에 따라 1마이크로미터 이하 초국박 동박과 고기능성 접착 표면 처리 기술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수요는 해당 소재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내열 박리층 도금 기술, 노내층 애드이전, 전해 도금 속도, 고도화 기술 등과 같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일수록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ESG 기준을 충족하며 친환경 공정을 도입한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사의 파트너로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게 되므로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관련 기업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전기차 생산량, 중국, 미국 등 거시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에는 중장기 관점에서 기술 경쟁력과 수요 기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국박 동박 및 고기능성 기판 소재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중장기 성장 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 역시 구조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투자에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